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북미 두 정상에게는 자국에서의 위상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 회담 성과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지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그 북에 계실 때 베트남에도 근무하신 적 있나요? 베트남 근무는 안 했고 86년도에 한 2개월 정도 외교 출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하노이에. 하노이에? 예. 네. 지금 하노이 얘기 나오면은 뭐 훤히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 근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다낭은 가봤는데 네. 후에 베트남 하노이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네. 가보려고요. 북한 대사관 위치는 그때 그대로고요. 그대로고요. 네. 회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백악관이 보도 자료를 낸 데 의하면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까지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2월 20일 날 백악관이 냈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제철 시설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많이 해체 약속을 했던 그 기지가 있습니다. 네. 플루토늄 기지가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한 2,000기 정도의 우라늄 농축기가 작동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전체적으로 지금 6,000에서 8,000기 정도의 우라늄 농축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풍계리 자기네가 폐기를 했다 그랬는데 국제 전문가의 검증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풍계리 검증을 받고 사찰을 받고 예.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신고를 받고 그리고 검증을 해서 같이 폐기하는 거. 여기에 플러스해서 북한이 약속했다고 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 일부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해체. 네. 저는 여기까지만 가도 해볼 만한 성과였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핵 위협 제거하는 게 먼저다. 미국은 아니다. 당신네가 비핵화를 해야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두 개 이렇게 맞서가지고 지금 김혁철하고 비건이 만나서 지금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빈칸들은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그걸 이제 27일, 28일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그것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정말 풍계리 사찰받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신고하고 폐기하고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그것을 폐기하고 해체하고 여기에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서 만약 ICBM 몇 기 해체 요 정도만 낸다 그러면 뭐 미국 내부에서도 거세게 열고 있는 지금 반 트럼프 그 폭풍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앞으로 약상방을 이렇게 노력한다는 식으로 하면 아마 폭풍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면 미국 국민들도 전 세계도 그만하면 괜찮은 거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영변에 있는 시설들을 없앤다 이 얘기를 하는데 더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라늄 농축 시설 그런 것들의 일부도 포함돼야 된다. 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힘들 것 같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신고만 받아내도 그러니까 지금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선에 있는 2,000기 정도 그리고 자강도 시천시 근처에 있는 하갑이라고 하는 데 있는 2,000기 정도 요거에 대한 신고만 받아도 그건 대단한 성과죠. 그런 거는 그러면 로드맵에 들어갈 수 있는 로드맵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을 해체하고 다른 데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 양국이 더 해서 뭐 3차 정상회담이든가 이런 데서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 성과를 얻은 거죠. 그 정도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빅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빅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모든 물질, 핵무기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겠다 그러고 이게 사실 빅딜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회의적이고 미국 전문가들은 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한 건 이걸 다 내면 우리한테 당신의 군사적 공격 목표를 제공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당신 같으면 제공하겠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스몰 딜이라고 하는 건 정말 플루토늄 시설만 하는 거는 정말 그건 후폭풍이 굉장히 셀 거고요. 정말
저는 뭐 미디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중간 수준에서만 해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핵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의제니까 지금 말씀대로 김혁철과 비건 사이에 아주 피말리는 예. 조율이 있을 텐데요. 이거 이외에 비핵화 이외에 제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제재 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완화 정도를 해달라고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북한 내부 실정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한은 제재 완화를 그 미국은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사찰을 받아야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큼 발전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이게 지금 맹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건데 이걸 하려면 사실은 북한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영변 기지 전체를 폐쇄하겠는데 당신들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뭐 줄래? 그게 이거죠. 이제 뭐 줄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연락사무소 더 합해서 뭐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 시작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한국이 뭐 정부가 하고 싶어하고 북한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네. 근데 개성공단은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금강산 관광은 사실 관광까지 제재하는 유엔 제재 안보리 제재는 아직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 정도는 해주면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 발 떼고 우리도 한 발 떼고 그러면 영변기지 하면 우리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평화체제 구축이 시작, 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요 정도가 되면 북한도 뭐 과연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이 해제가 된다면 북한이 무슨 관광이나 해줘야 주느냐 이러는데 그게 시작이거든요 결국은. 네. 시작이 되면 아니 북한은 논리가 서는 거죠. 금강산 관광도 제재를 면해줬는데 그뭐 다른 거 못 해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계속 북한 사람들이 논리에 굉장히 밝아요. 네. 북한 외교관들이 저도 뭐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냈다 왔지만 논리를 구성하는데 며칠 몇 날 밤을 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은 논리라 그러고 북한 말은 론리라 그러는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회담할 때 북한 사람들하고 논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게 북한의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연락사무소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2017년도, 2018년도 들어와서까지도 이제 계속 폭격, 선제 공격, 설이 있었죠. 예방 공격 그런 소리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피 작전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들어간 미국 외교관이 적어도 10명, 10대명이 들어가는데 그 평양을 폭격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평양을 폭격을 하겠는가 보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하면 연락사무소에 외교관들이 있다가 나가는 거는 공격 개시 신호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자기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다 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사실 북한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연락사무소가 생겨서 평양 상공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네. 연락사무소 대표가 미국 대표가 성조기를 단 승용차를 타고 평양시를 누비면 과연 반미주의를 70년 동안 교육을 한 우리 북한 주민들이나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려보다 더 커진 게 지금 선제 공격, 예방 공격 그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북한이 논리에 밝으니까 자 종전선언 했어요. 이제 전쟁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평화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왜 필요하고 유엔군이 왜 필요하고 훈련이 미군이 왜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논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해서 우리가 반박 논리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근데 예. 북한이 그런 논리 싸우면 또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평화가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거고 사실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외교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싱가포르 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거고 2차 하노이 회담도 기대를 거는 거거든요. 예.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다음에 뭐 군사적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유, 그 단계로 어쨌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단계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고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사실 그 전에 북한 주민이나 군부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북미 관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최고 지도자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 위상도 전후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떤 네. 의미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은 선전선동이거든요. 그래서 김여정 자기 여동생을 선전선동 제1부부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 네.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났는데 네. 그 손주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큰 소리를 치고 미국 사람들한테 추궁을 했다. 이런 거는 김정은한테 굉장한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마치고 평양공항에 들어갈 때 마중 나왔던 북한 간부들이 거의 대다수가 웁니다. 이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르지만 북한에 살아봤던 저로서는 야 그래도 저 젊은 지도자가 저기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두 나라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러면 일단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희망이 생기는 건데 일단 6월 12일 이후에 크게 진전되는 것도 없고 제재 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아마 북한 사람들이나 특히 간부들 속에서는 기대가 조금 더 제재 완화가 돼서 경제가 좀 잘 살아나서 우리가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반대한다, 뭐 김정은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반미주의를 왜 철회하느냐 이것보다는 당장은 눈앞에 먹고 사는 거, 경제 제재, 경제 발전 이것이 더 크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당장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 기대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볼 텐데 네. 이제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강산 관광 재개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 가지고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기대는 역시 뭐 최근까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제재 완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 원수님께서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런데 예. 사실은 올해 말쯤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국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사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번 더 하면 아마 6, 7월 달에 다시 한번 싱가포르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마지막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속도는 내야 되고 네. 속도를 내려면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어떤 얻어내는 이런 두 절박함이 맞서는 게 이제 하노이 2월 27일, 28일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거죠. 두 분이 다 결국은 약간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예. 예. 저희도 속도를 좀 내보죠. 저기 지난해 7월에 이제 미군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송환됐잖아요. 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군 유해 6.25 때 한국 전쟁 때 전사자 발굴하고 유해 송환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의제가 되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4개 문제 결국은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네. 이제 인도주의적 문제,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청천강이나 예. 압록강이나 그 저 장진호반 같은데 아직도 미군 유해 찾지 못한 게 수천 기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가져가고 싶고 뭐 다만 39라도 가져간다 그러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우리 유해들 계속 장병들이 유해 돌아오고 있잖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문제는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문제고 북한으로서는 큰 돈 안 들이고 네. 그리고 큰 거 양보하는 거 없이 또 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제란 말이죠. 네. 그렇군요.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이 1968년에 북한에 납부된 푸에블로 선체 반환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 속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뭐 북한 국민들한테는 푸에블로가 미국에 대한 승리의 어떤 모델이고 네. 상징이거든요. 네. 그거를 주는 거를 과연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저걸 왜 또 그냥 돌려주지?
많은 사람들이 저기 계속 가서 지금 참관을 계속 하거든요. 조직적인 참관을 하는데 그래도 돌려준다고 하면 유해와 같이 저것도 돌려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또 갖다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 예. 사람이니까 뭐 비핵화에서 큰 진전이 없어도 저런 거 가지고 또 얼굴을 낼 수 있고 빚을 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푸에블로호가 지금 대동강에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양의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선다면 네. 이 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며칠 예. 안 남았는데 정말 그런데 이게 뭐 솔직히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들어가는 데는 아직도 한 1, 2년 세월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푸에블로 같은 평양시 공간에 연락사무소와 자기네 배가 잡혀 있는 거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수치 그런 걸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배 가져가라 네. 이렇게 할 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 회담에서 그 아까 조금 전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 핵을 없애는 것도 욕을 받아서 뭐 하겠다고는 했지만 한반도의 핵구산 자체를 없애자 이런 요구를 기본 입장으로 유지해 오잖아요. 예. 이번 회담에서도 이 얘기를 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그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하자, 공유하자. 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그건 북한 통신들 매체들에서도 미국 사람들 왜 딴소리 하느냐? 예.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무슨 북한이 비핵화냐? 이런 개념 정리도 분명히 이번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북한으로서는 뭐 가장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포페이어한테 이야기했다는 것도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핵을 이거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핵이 북한 핵인지 미국 핵인지는 그것도 개념을 밝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번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핵화에서 한 걸음은 못 나가도 아마 반 걸음 정도는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말 김정은 위원장 좀 결단을 한번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영변 기지 같은 거 우라늄, 플루토늄 이 정도만 내줘도 네. 사실 미국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